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세월을 과연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세부터 75세까지 무려 99%가 후회가 남는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씁쓸한 현실까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평생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을 텐데 말입니다. 저 역시 은퇴를 앞두고 똑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산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보자고 말이죠. 지난 5년간 도서관을 드나들며 노년학 서적을 탐독했고, 무엇보다 실제 80대, 90대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뭔가요? 수십 분을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하시더군요. 오늘 그 소중한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본 수많은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죠. 특히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놓쳐도 우리 역시 후회하는 99%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세에서 75세 99%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6가지. 첫 번째, 평생의 동반자 배우자와의 관계. 젊은 시절,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참 무심했었습니다.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못했죠. 어쩌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아내에게 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명함 떨어지고 친구들 하나둘 떠나고 나니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딱 1명, 아내뿐이더군요. 회사에서 잘 나가던 박 과장 기억하시나요? 회사 동기였던 그는 정말 사람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골프 모임 총무를 10년간 맡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빴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녔죠. 그러다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여 명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6개월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6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김 부장은 병실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들 챙기며 산 게 이거였나? 나는 누구의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아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저녁으로 죽을 끓여와. 손잡고 기도해줘. 나는 평생 아내한테 잘못했는데. 짜증내고 무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진짜 내 편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걸. 그 친구가 폐암으로 입원했을 때 병실을 지킨 건 그가 평생 술 사줬던 친구들도 골프 모임 회원들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가 타박했던 아내였습니다. 박 과장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헛살았어. 진짜 귀인을 옆에 두고 엉뚱한 데 가서 잘 보이려고 그 세월을 낭비했어. 60대,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지금도 가부장적이고 성격 고약한 남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은퇴 직후 저도 아내에게 무뚝뚝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맨날 똑같네. 아내가 외출하려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또 어디가? 집에 있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는 퇴직했어도 가부장은 퇴직 안 했네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유명 대학에서 80년 동안 700명 넘는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했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80년 끝에 내린 결론.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선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어줄 사람이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다 떠납니다. 결혼하고 독립하면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나이 들면 친구들도 아프거나 세상을 등집니다. 결국 남는 건 배우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투덜스럽고 무뚝뚝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분들,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소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친구처럼 연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자신도 더 대우받고 서로 떠받들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뿐더러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 그것 퇴직할 때 회사에 다 반납하고 오셨어야 합니다. 이제 집에서는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거창한 선물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 받으시면서 여보, 국물이 참 시원하네.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 슬그머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고맙소 이 세 글자입니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 노후가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돈,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합니다.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다수 은퇴 후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자녀 지원비며 병원비는 늘어만 갑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남들이 사는 좋은 집, 자꾸만 비교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도 줄어들고 친구도 멀어지고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더러운 건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허무감이 생깁니다. 이러려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나 싶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외로움, 허무감,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안 보이고 살고 싶다는 의지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평생을 일해도 돈이 없을까요?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뽑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그 차를 몰고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부러워했죠. 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데 딱 3개월 뒤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져 있더군요. 여보세요. 미안한데 돈 1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나?
알고 보니 덜컥 사버린 차 할부금 내느라 정작 병원비 낼 돈이 없었던 겁니다. 친구가 술 한잔 기울이며 그러더군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산 건데 그 껍데기 때문에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 우리 세대는 남들 눈치 보는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동창회 가서 자랑하려고, 친척들한테 잘 산다고 보여주려고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차 사고 비싼 식사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동창회 갈 때마다 신경 쓰였습니다. 차는 뭘 타고 갈까? 옷은 뭘 입을까? 남들 눈치가 보였죠. 우리 이제 껍데기는 좀 벗어던집시다. 남들 보기에 좋은 삶 말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세 부리느라 나가는 동창회비, 경조사비, 과시용 소비, 그거 다 줄여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대신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쓰십시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못 먹었던 비싼 생선에도 한 접시 드시고,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십시오.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줄 좋은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남은 삶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돈을 쓸 때입니다. 그리고 뼈 아픈 이야기지만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다 주지 마십시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늙은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식들. 자식이 안쓰러워 무리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덜 먹고 자식 하나 집 사주면 그게 행복이지 하시는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내 노후가 무너지면 오히려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결국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전 재산을 물려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내 지갑에 용돈 두둑이 넣어 다니며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는 할아버지가 훨씬 더 존경받고 환영받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멀어지는 뉴스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내 인생도 잃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을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계획 없는 투자와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로족이라고 하죠. 노후 대비 전혀 안 하고 기분대로 펑펑 쓰는 분들. 그렇게 쓰다가 어려움 겪는다는 말도 있고요. 젊어서 노후 준비 안 하면 비참한 노후는 시간 문제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저축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투자 사기 연 12% 보장입니다. 원금 보장합니다. 이런 말. 60대 이상 투자 사기 피해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첫째, 남들 눈치 보는 소비를 줄였습니다. 동창회는 이제 안 갑니다. 가면 자랑대회고 비교만 하게 되니까요. 만나면 피곤한 모임, 회비 한 달에 20만 원씩 내던 거 다 정리했습니다. 골프 모임도 그만뒀습니다. 백화점 명품 코너도 안 갑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건 다 그만뒀어요. 둘째, 대신 나를 위한 소비를 늘렸습니다. 3달에 한 번 아내와 여행을 갑니다. 강릉, 경주, 전주, 부산.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회 한 접시, 갈비 3인분. 예전엔 아까워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손주들 만날 때 용돈을 2배로 줍니다. 손주들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최고. 백화점에서 아내가 원하는 옷을 삽니다. 당신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몇 배가 늘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제 원칙이 생겼어요. 급한 거 도와줄 순 있어도
전 재산은 절대 안 줍니다. 제 노후 자금은 제가 지킵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집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 안 해서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상황 만들면 안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남들 눈치 보는 소비를 줄이십시오. 과시하려고 쓰는 돈 다 끊으세요. 나를 위한 소비를 늘리십시오. 투자 사기는 조심하시고요. 연 10% 이상 수익률 광고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도와줄 순 있어도 전 재산은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삶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위한 곳에 돈을 쓰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건강.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려면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어쩔 수 없다며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의 60대는 과거의 40대, 50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 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100세까지 사셨지만 마지막 20년을 요양병원 침대에만 누워 천장만 보고 지내셨습니다. 본인도 지옥 같았겠지만 간병하는 가족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다른 한 분은 88세에 돌아가셨지만 떠나기 전날까지 텃밭에서 상추 뜯고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웃고 떠들다가 어느 날 아침 평화롭게 잠들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저축을 해야 합니다. 돈 저축이 아니라 근육 저축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것보다 근육 빠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80세가 되면 근육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십니까? 미국의 노인 연구소에서 20년 추적 연구를 했답니다. 60세 이상 7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하루 앉아 있는 시간과 사망률의 관계를 봤더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11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5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0% 높았답니다. 40%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80세가 되면 근육이 30에서 40% 감소하고 특히 하체의 근육 감소가 심하답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오늘부터 소파에서 일어나십시오. TV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고 햇볕 쬐며 걸으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백질 챙겨 드시고 30분에 한 번씩 기지개라도 켜십시오. 내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을 수 있어야 남은 인생의 풍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지적 활동, 독서와 바둑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과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 이건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 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니까 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들이 배의 80%만 채운다는 습관.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70kg이면 84g 필요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필수, 점심에는 두부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생선이나 소고기,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답니다. 백해무익한 담배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가능하면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 중간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산책을 합니다.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갑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2주 지나니 익숙해졌고 지금은 안 나가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집안일도 직접 합니다.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쓰레기 버리고요. 30분마다 일어납니다. 핸드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췄어요.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고 물 한 잔 마십니다. 화장실 갔다 오거나 베란다에 나가 하늘 보거나 1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근육량 3.2kg 증가, 체지방 2.8kg 감소, 혈압 14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지를 척 세우셨어요. 선생님,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90세 문제 없습니다. 제가 실천한 것들 요약하자면 이 5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산책 시작하세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나가세요.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나가세요. 단백질 챙기세요. 매 끼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중 하나는 꼭 드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세요. 핸드폰 알람 맞추세요. 의식적으로 움직이세요.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삶이 활력이 있어졌습니다. 이것이 3번째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 관계, 돈 관리, 건강 관리. 혹시 피곤하시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자세 바꾸시고 나중에 이어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남은 3가지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제가 3년간 실천하며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계속하겠습니다. 4번째, 돈 공부.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문맹은 글자를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귀 얇아서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 같은 은퇴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노립니다. 10% 이자 준다는 말에 혹해서 퇴직금을 몽땅 넣었다가 가슴 치며 통곡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도 은행 직원도 내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식 공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신문도 좀 읽으시고
경제 뉴스도 챙겨보십시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머리를 쓰면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무지 상태라는 점입니다. 글을 모르면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돈을 모르면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시선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면 도박꾼이라 경멸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본 적 없다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욱박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 가져야 합니다. 그건 금융, 무지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 의지대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단계를 해낸 것입니다. 저도 58부터 제대로 경제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20권을 빌려 읽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이율, 영업도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펀드가 뭔지, 채권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지금은 제 돈을 제가 관리합니다. 은행 직원이 권유해도 내가 이해 못하면 안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가세요. 경제서적 한 권 빌리세요. 유튜브에 무료 금융 강의 많습니다. 특히 EBS 다큐나 KBS TV 지식인사이드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씩 들어보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킵니다. 금융 지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취미, 새로 시작하는 용기. 은퇴 후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심심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텅 빈 운동장처럼 막막할 때가 옵니다. 그때 TV 앞에만 앉아 있으면 사람이 시들어갑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 시간 부자가 되었으니 원 없이 해보십시오.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하루라도 일찍 미리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 생각해서 겁부터 먹으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과 독서와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도 많습니다.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소박하게 핀 꽃 한 송이, 파란 하늘,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나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을 찾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뇌를 자극하는 취미로 노년에 특히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작가처럼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글을 쓴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마음과 머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하는 말은 고리타분해지고 생각은 편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배움으로 이끄는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간직하면 하루하루 생기 있는 일상을 보내게 되고 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할 걸 그랬어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그런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마음처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마세요. 세상 무엇을 배우든 제일 힘든 것이 그 기초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그 고비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노후에는 시간도 있고 마음에 품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나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65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 하나 그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붙잡는 손이 덜덜 떨려 엉망이었습니다. 문화센터 할머니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죠.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계속하세요. 그렇게 묵묵히 하다 보니 이제는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군요. 1년이 지난 지금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요. 지인들이 와서 봤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이 그렸어?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돈 드는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뒷산의 야생화 이름을 외워보는 것도 좋고, 손주에게 줄 목도리를 뜨는 것도 좋고, 지나온 삶을 한 줄씩 일기로 남기는 것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가슴이 뛰는 한 우리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이번 달 안에 하고 싶었던 취미 하나 시작하세요. 집 근처 복지관에 가시면 몇만 원에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창피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서툽니다.
3개월만 버티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니 무료하던 삶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혼자 즐기는 고요함의 품격. 나이 들면 친구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외롭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85년의 추적 연구 결과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하더군요. 그중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동료 482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 사람 누구더라?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150명.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실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1년간 연락 안 한 사람 300명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100명 정리. 자랑만 하는 사람.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제외하고 진짜 친구 15명만 남겼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제 그 15명에게 집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덩달아 지갑 사정도 넉넉해졌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관계의 줄임은 인생의 정리입니다. 고요함을 견디는 능력이 곧 품격입니다. 나이 들면 필연적으로 혼자가 됩니다.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 모임이나 기웃거리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으면 마음만 더 공허해집니다. 한 시인이 말했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외로움은 처량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유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잡한 인간관계 정리하고 진짜 마음 통하는 몇 명만 남기십시오. 100명의 지인보다 내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명의 벗이 더 귀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처량해하지 마시고 혼자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고독을 친구 삼을 줄 아는 사람은 그 내면이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외로움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6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이 6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배 어르신들이 겪으며 깨달은 진짜 지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돈 관리, 건강 관리, 금융 공부, 새로운 취미 도전,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품격 있게 보내는 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10분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